두 번째 주제는 청와대 안 간다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쌍따옴표를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기존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돼도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의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기존 청와대는 안 가고 그러면 유력한 데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정부종합청사는 대상에서 좀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실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핵심인 성일종 의원님은 어디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시고 국민의힘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저는 국방위에 있으면서 제가 또 간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국정감사를 바로 이곳에 가서 봤습니다. 국방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지하 벙커에 가서 보고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비교적 가장 경비도 적게 될 거고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또 군의 수뇌부가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겠나. 상징성은 광화문이 더 좋지요. 광화문이 시민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청사의 이 방탄 유리에서부터 공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옆에 또 고층 빌딩도 많아서 경호하기도 쉽진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 같은 데는 비상실을 가셔야 될 거고요. 또 출퇴근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적 용산은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어 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광화문 청사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비상시에 청와대 밑에 있는 지하 벙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정부종합청사에서 거기까지 이 5개로 가긴 힘들 거 아니냐. 비상시일 경우는 지하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 5호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저 김 지하철 소장님은? 5호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용산 같은 경우 가장 걱정은 P73 이 방공망, 대공 방어망 문제가 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P73A가 대충 종로 정도까지 커버가 되고요. 예. B구역이 한강을 끼고 이 강북 지역에서 그래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고수부지 요즘은 둔치라고 하죠. 둔치에서 드론을 지금은 날릴 수 있는데 용산으로 옮겨오면 대공방어망도 같이 옮겨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도 그런 조정이 불편들이 돼야 생기겠네요. 되는데 이 비행금지구역 조정이 이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동심원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수도 방위사령부가 청와대와 이제 대통령님을 경호를 하는데 이 부대가 지금 북악산이랑 인왕산에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어쨌거나 청와대를 보호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용산으로 내려오면 이 부대를 또 새로 배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용산 공원에 숨어 있게 되면 그것도 좀 애매하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공원 자체에 지금 뭐 군부대를 지금 옮겨서 숨기는 게 산속은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용산이 재개발에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예. 꿈들이 움큼틀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고도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그렇죠.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있는 건물들도 대통령님의 이 안전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증이 만약에 그런데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도 그렇고 김은혜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기존 청와대를 안 간다는 거는 100%다. 그러니까 기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0%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옮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뭐 구파발족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그럼 궁금한 게
비워지는 청와대는 누가 어떻게 쓸까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공원으로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관광 코스가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관광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외곽적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청와대 그림을 보고 있는 저희가 청와대 본관 모습인데요. 앞에 넓은 잔디밭을 봤었고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예. 그래서 공원이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예, 기념관 청남대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소장님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뭐 기존 청와대는? 공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미 그 주변 지역에 등산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제한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거의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해서 역사적인 박물관 이런 것도 좀 같이 잘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 아래 있는 예. 벙커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아깝긴 하네요, 여전히. 예. 벙커 또 만들려면 또 파야 되니까. 예. 그런데 뭐 국방부 청사에는 밑에 벙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건물도 아주 여러 개가 있고 뭐 군사법원도 있고 상당히 넓어서 뭐 그런 부분을 아마 인수해서 높게 보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 사실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을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가서 다 앉아서 한 번씩 사진 찍고 예, 뭐 서류 사인하는 거 찍고 이런 기념관이나 이런 게 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